주애를 후계자로 염두하고 있거나 주애 앞에 아무도 없거나. 와. 여성이고 너무 어리고 원수님한테 아들이 없나? 장남이 있었다라면 장남은 왜 공식석상에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은 거냐. 카메오로 보거나 이럴 정도가 아니라 사실 후계 구도로 들어갔거든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행사인데 거기에 김주애가 딱 나온 거예요. 주애가 첫 등장한 날을 기념일로 정했다? 왕세녀로 책봉하는 큰 그림이 아니겠느냐. 이거의 결정타는 호칭이에요. 샛별 여장군이나 칭호를 붙였는데 저 사람이 나의 후계자다 우상화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김여정이나 김경희도 그런 칭호를 못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아들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이 콧빨간 백마 타고 우리 이만갑 식구들에게 선물 나눠주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아니 사실 그렇지 않아도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렇죠. 이부죠. 아 근데 요즘 사실 김정은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만큼 식구까지 챙길 수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저 썰매를 타고 호저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와 타이밍 반갑습니다. 이만갑 동무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바쁘신데 오셨어요? 바빠도 알지 않겠습니까? 나 빼고 녹화하면 안 됩니다. 내려 이번에 우리 주애가 조선의 샛별 장군이 된 기념으로 다 해서 크리스마스 리브 선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리브 그래서 리브. 하나씩 받아보라. 뭐야 얼마 전에 우리가 아니 뭐야 이게. 정찰위성 우리 알리경 1호의 야 이거 웃긴다. 로켓 발사체 모양을 만든 겁니다.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볼펜이네. 이거 실제로 드린 거 집에 가져가도 됩니다. 진짜요? 받으세요. 야 소주? 이거 나도 이거니까네. 어머 잘 쓰시고. 오이 진짜 소주. 아닌데 저도 주세요 우리 또 야구 여신이 우리 최희 씨께는 선물 따로 도 언박싱 한번 해보시죠. 폭탄 아니죠? 폭탄을 내가 있는 데서는 갖고 오지 않아. 뭐예요? 오 펜도 있고. 펜이랑 여기 바로 우리 나사 대박이다 나사 아니야. 그런 거 입에 담을 거야. 나사는 우리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에서 나타 여기에 팀복입니다. 네, 우리 유니폼이니까 요거 입고 정찰위성 여신이 되어주시라 해서 이렇게 유니폼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바빠서 저희 집 정찰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 주혜 양한테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위에는 주혜한테. 있습니다, 옷이. 자,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사실 이 김주애가 등장 초기만 하더라도 후계자까지는 아니다. 단순히 이제 통치를 선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부차적인 어떤 퍼포먼스다. 그렇죠. 쇼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런데요, 이제는 전 세계 이 여론들이 이 초등학생이 어딜 가든지 그 일거수일투족 또 주변에 누가 있느냐, 어떤 옷차림을 했느냐 이걸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도대체 이 한 소녀의 등장이 북한에 어떤 일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인지 이게 궁금해지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 11월에 이런 논란이 나올 만한 그런 장면들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게 뭐 주애가 후계자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엄마인 줄 알았어. 너무 많이 닮았다 진짜. 네,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비행 부대에 도착하시자
그러니까 김주애에게 사용되는 명칭 자체가 김주애를 거의 수령급으로, 수령의 후계자급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 김주애에 대한 개인 숭배가 사실상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와, 찍었어. 와, 아니 진짜 사실 저렇게 입혀놓으니까 방금 전에 너무 똑같은 판바인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가죽 잠바에 선글라스까지 딱 쓰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여장군의 포스가 그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희 씨가 전공이 아동 가족학이죠? 네, 맞아요. 어린이랑 미사일 쏘고 그런데 같이 가면 안 돼요. 교육적으로는 그렇게 올바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1년 사이에 정말 주애가 훅 큰 느낌이라서 깜짝 놀랐고 그 옷차림이나 풍기는 뉘앙스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전에는 만약 아기 같은 모습도 있었다면 지금은 저는 이렇게 부부 같은 느낌이 날 때 리설주 아니야? 라고 느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 분위기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제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옷차림에서나 어떤 사진에서의 포즈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아직 김정은 체제가 그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이런 느낌이 없는데 이렇게 대놓고 전면에 등장하는 거 이거 이례적인 행보 아닙니까? 상당히 이례적이죠. 1대, 2대, 2대 김정일한테 넘어갈 때, 김정일에서 김정은 넘어갈 때도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주애가 나올 때 옷 입은 거 보면 거의 엄마 스타일 닮았어. 약간 뭐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딸하고 나왔다. 그런데 이게 행보가 점차 군대 행보로 많이 나오고 미사일 같은 데 나오고 막 이 원자력 잠수함 같은 데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뭔가 좀 느낌이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지금 공군절 명절 행사장에 간 사진 오늘도 제가 몇 번을 사무실에서 보고 왔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은 가죽 옷, 가죽 비슷한 느낌의 선글라스 딱 끼고 나타난 거 보면 저건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히 발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은 다 모든 게 섣부른 분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군사 강국, 우주 강국 건설에 어린 딸이 같이 힘을 보태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거의 결정타는 호칭이에요. 조선의 샛별 여장군. 이 호칭이 심상치 않은 호칭이고 이거 뭐 후계자 아니야? 라는 후계자설에 강력한 힘을 사실은 보태주고 있는 이 호칭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정부의 분석의 뉘앙스가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2017년,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김주애 딸 아이가 후계자일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가능성 제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보기관의 뉘앙스를 보면 김주애 후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 분석하고 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요. 여기에 후계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조선의 샛별 여장군 호칭 보도 이후에 여러 언론과 정보기관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후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단 김주애 같은 경우에 국정원의 판단이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고 뭐 통일부라든가 이런 기관도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존에는 후계 문제까지 연결시키면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워워하면서 이렇게 좀 진정시키던 분위기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번이나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기류가 바뀐 거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별의 김주애를 빗대고 있다는 거. 사실은 과거에 보면 김일성의 그 호칭은 태양이었잖아요. 뭐 민족의 태양 뭐 이렇게 했는데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아들인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뭐 광명성이다, 향도성, 뭐 이 사람들의 이제 길을 밝혀주는 이런 별이라 이거예요. 금성이라 이건데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 시절부터 별에 빗대 가지고 뭔가 이 계몽군주, 북한의 인민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어린 계몽군주로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 이미지를 키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뭐 지금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분명히 이 김주애는 특별 대우 또는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때? 딱 보기에 지금 뭔가 새별이 된다. 네. 지도자가 될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저는 5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안 시키 뭐 다른 거 시키려고요? 지금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거 시키려고요? 그렇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진 찍을 때 제일 놀랐어요. 왜요? 어찌 김정은보다 더 앞에 나와서 네. 맞아요. 북한 사진 중에서 지도자 앞에 또 다른 사람이 앞에서 더 크게 부각되는 사진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아니 김정은이 뭐가 그렇게 사실은 급해서 그런지 사실 나이도 어리잖아요. 주혜도 어리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김정은도 저보다도 어린데 뭐가 이리 급해가지고 이런 후계자를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럼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김정은이 과연 정말로 건강이 안 좋은 건가? 아니면은 정말로 딸을 이뻐해서 지금 후계자로 공식화시키는 것인가? 안 그럼 정말로 첫째 우리가 뭐 얘기 나눈 것처럼 장남이 있는 것인가? 있다면 왜 공개가 안 되는 것인가? 뭔가 아픈가?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나? 아니면 정말 꽁꽁 숨겨놨다가 나중에 짜잔 공개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소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답답해 진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측한 모든 게 지금 뭔가 제대로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 것 없어. 맞아요.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는 이 사진이 권력 구도를 분석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경찰 위성을 성공한 날 경축연 장소 사진인데 주혜가 일단 리설주보다 엄마보다 아빠인 김정은에게 훨씬 더 가까이 앉았다. 아니 심지어 전체 구도에서 가운데 앉아있어요. 예. 와. 담배 라는 게 좀 눈에 확 들어와요. 김정은은 뭐 지금 아무 생각 없어. 엄청 신나 있는 약간 취하신 거고. 와인도 한 잔 있고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김정은의 위치를 보면 좌덕훈 우주혜.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도 주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게 이 사진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사진을 좀 더 넓게 보면 대박이다. 김여정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참 떨어져 있는. 저 멀리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때 김여정과 김정은이 북한이라는 권력을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정보기관 관계자의 국회 보고가 있어서 그때 김여정을 굉장히 주목했잖아요. 그랬던 김여정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밀려도 한참 밀려 있다. 주혜가 등장하기 전과 후로 김여정의 위치와 김여정의 위상에 대한 관심이 확 줄어든 게 명백히 사실이 됐죠. 그러네요. 네, 제 생각에도 이번에 또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정은과 간부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서류를 보고 있는데 같이 듣네요. 주혜가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간섭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진은 저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준다고 봐요. 그래서 주혜를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한 밑밥 작업을 깔고 있고 또 영향력을 키워주려고 애쓰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사진 정말 일단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사 위성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자리란 말이죠. 네. 근데 군사 위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목숨 걸고 있는 게 핵무기잖아요. 그것의 완성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핵탄두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바로 이제 발사체였어요. 미사일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눈이 되어줄 정찰 위성. 그러니까 결국은 정찰 위성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까요? 완성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축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행사인데 거기에 김주혜가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그저 그냥 뭐 아빠는 행사에 딸이 따라나오는 정도는 분명히 아닌 거고. 그렇죠. 이건 뭐 정권 차원의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있으면 인민회의 나오겠네. 나올 수도 있죠. 아니 이게 연설하겠어요. 내가 같은 우스갯소리인데 김진 기자가 나올 수도 있죠. 아니 무섭잖아.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인데 주혜를 후계자로 북한도 염두하고 있거나 주혜 앞에 이전에 아무도 없거나. 첫째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 가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소설을 쓸 수 있다. 맞지? 아침 드라마 쓰는 거예요 지금. 김주의 마지설, 첫째 설입니다. 설. 서울이죠. 아니 근데 제가 그때 뒤에 앞에 오빠가 있다고 제가 이만가에서 제가 분명 그때 맞아요. 얼굴 가리고 그래서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오빠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김정은 가계도 전주김씨 족보를 들고 왔어요. 전주김씨 맞지? 전주김씨예요. 자 이제 김정은과 리설주가 있죠. 이게 2017년도에 이제 국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2009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김정은과 리설주는 2009년도에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거에 따르면은 2010년생 장남이 있다. 그리고 2013년생 둘째 김주혜가 있다. 그리고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생 셋째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 맞아요. 저도. 일단 객관적으로 나온 이 자료만 보면은 분명히 후계자가 맞거든요. 일단 현재까지. 예.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둘 사이에 첫째가 없고 둘째로 알려진 김주혜가 마지가 아닌가라는 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처음에 김주의 마지설이 진짜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별로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해서 잊혀졌다가 최근에 다시 썬킴 교수님처럼 정말 저희 같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김주의 마지설이 다시 재부상하고 있는데 마지라고 해서 후계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마지설의 핵심은 김정은도 마지가 아니었는데 후계자가 됐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둘째고 첫째는 주혜다. 아하. 주혜는 후계자가 비록 아니지만 첫째, 장녀에 대한 대우로서 어린 시절부터 김정은이 데리고 다니고 조선의 샛별이라는 칭호를 주는 거다. 라는 마지설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 다시 뜨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후계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으나 김주혜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에 대해서는 마지설로 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 마지설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이 김주의 마지설이 왜 부상하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좀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김주혜가 장녀일 경우에 북한의 4대 세습에 있어서 유리해지는 측면은 또 어떤 게 있는가? 혹은 카메오설이라든지 후계자설까지 이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하나하나를 파헤쳐 볼 텐데 과연 정말로 주혜가 장녀일까요? 이 김정은의 첫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추측할 만한 정황들은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추측할 만한 정황들은 있었지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김주혜라고 불리는 그 딸 밑에 한 명이 더 있다. 그러나 그 성별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 위에 아들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시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딸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 얘기 못 들었대요. Beginning of September 2013 when we first that's where we saw her and we spent the 우리는 2013년 9월 초 원산 별장에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을 포함한 가족들과 일주일 정도를 함께 보냈습니다. 당시 우리는 그의 딸을 안아보고 그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주혜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까 보니까 스위스 그 유학 시절 단짝 친구도 단짝 친구, 네, 그렇고 그리고 그 로드먼 매니저 그분도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뭐 아들의 실체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2013년에 루드먼이 그 김정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거니까 그때 첫째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3살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3살 아기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굳이 숨길 이유도. 그렇죠. 그 전 친구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인 게요. 지금 아내가 임신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를 밝히면서 이미 있는 아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건 좀 이상하다는. 그러네. 아니 짭짤한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이 김정은의 자녀에 대한 얘기는 사실 초특급 비밀 사항입니다. 누구에게도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그래 이 리만갑에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센 사람이 첫째입니다. 센 사람. 이것도 본인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왜 그렇게 떠요, 근데? 무섭게. 공부할 티 나지 않았습니까? 안 연구했네. 야, 근데 이제 주에 맞이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이 첫째가 있다고 하면은 진짜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공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하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어요. 장남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어봤다라고 하면은 합리적 판단은 뭐냐면 정말로 첫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죠. 앞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임신한 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태어난 아이를 이야기 안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진짜 신비감으로 간다면 혹시라도 이 아들만큼은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유학을 보낼 수 있다는 가정 때문에 김정은처럼 비밀로 감춰놓은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 요 정도 상상 말고는. 아니면 이미 유학을 가 있거나. 가서 평범하게 묻혀서. 사실 이제 이게 북한이 과연 김정은의 후계자, 어린 자녀들을 100% 다 공개를 할 거냐. 이거는 조금 좀 의문이긴 해요. 미스터리일 수도 있고. 이 또한 북한이 고도의 어떤 역정보를 흘린 걸 수 있고 진짜 정보는 숨겨놨을 수가 있다. 우리가 황장엽 노동당 비서하면 북한의 최고위급 탈북 망명을 한 분인데 그렇죠. 황장엽 비서조차도 우리 정보당국에 얘기할 때 김정은, 김정남, 김여정이 스위스에 유학한다? 이런 걸 몰랐어요. 자녀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그리고 김정은, 김정남의 유학 얘기를 우리 정보당국에서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 공화국에서 어떻게 그 후계자 수령의 아들을 해외 유학을 시키냐. 김일성 대학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이런 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게 여러 가지 제약되는 점은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정보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지만 사실 그걸 100% 신뢰할 수는 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재밌죠? 최근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의견들, 북한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다수의 북한 전문가가 주해가 첫째일 수 있다라고 조금 더 이제 힘을 실은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김주해가 맞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이건 분명 정보 당국 간에 뭔가 좀 확인 절차가 분명히 더 있지 않았겠냐. 왜냐면 이제 기존에 나왔던 정보를 어느 정도는 이제 뒤집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정보니까 보다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좀 혼란스러운 증언 아닌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2017년도 첫째 자녀 장남설 판단에 참여했던 국정원 관계자가 최근에 말을 바꿨어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우리 동네엔 그런 사람 많어. 그래서 그 당시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아닌가 했어요. 아니 그 얘기를 한 사람 자체가 말할 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은 김정은 첫째가 장남이란 건 그럼 약간 판타지가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아니면 역으로 잘못 들린 걸 들었던지죠. 그렇죠. 왜냐면 역으로 한 사람이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아니라고요. 이 주해가 사실은 맞이 아니야? 라는 주해 맞이설에 힘을 실어줄 만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포착되기 때문에 우리 기관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건데 결정타는 이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김주해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실 그 장면. 바로 지난해 11월 18일 주해 첫 데뷔 무대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주해 뒤에 있는 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뭐야 이게 시험 발사 현장에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진짜 안 어울리는 그림이네요. 안 어울리는 사진만 그림이죠. 봤을 때는 완벽한 부녀 사진. 바닷가 거닐고 있는데 미사일. 퓰리처상 수상장을 받지만 주해 이런 사진은 본 적이 없어요. 주해 신발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사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어야 하는데 우리 매체를 포함해서 전 세계 매체는 이 사진의 주인공을 저 흰색 패딩을 입고 나온 주해로 해서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저 장면이 평양 순안공항 비행장 활주로기 때문에 이제 민항기가 다니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저렇게 들어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김정은이가 처음 데리고 나왔을 때만 해도 후계자 이런 거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고 그냥 딸바보 아버지의 그냥 행동이거나 아니면 김정은이가 저 미사일을 쏜 다음에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 세대의 어떤 대표 주자로
김주혜를 데리고 나온 정도로만 판단을 했어요. 그렇지, 그때 있었죠. 저 좀 그로테스크 하지 않나요? 좀 그러니까요. 그 10살짜리가 뭐 바비 인형이나 그렇지. 꼽장난을 가지고 놀아야지 저 거대한 미사일에 나타난다는 게 그로테스크 하거든요. 사실 이상하고 괴상한데 근데 주애를 봤을 때 정말 다르다고 느꼈던 게 과거에 김여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평양 공주, 뭐 장군님께서 사랑하는 딸, 공주라고 표현을 했지 그 사람한테 이런 존칭을 써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고작 10살 난 애를 저런 미사일 그런 거 보여주고 존경하는까지 표시했다는 건 정말 그냥 딸로 본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수령의 이미지를 새기려고 한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딸에게 지금 살인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무슨 대화를 할지 저거 궁금해요. 아니 애한테 말이 돼? 야 이거 한 방이면 10만 명이 죽을 수 있어. 50만 명이 한 방에 날아가. 와 이거예요.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의 얘기가 이게 주애가 등장함으로써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 어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나올 그 첫째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도입부를 만드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게 이른바 까메오 설이에요. 그렇죠. 진짜는 따로 있고 주애는 까메오다. 저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지금도 사실 아니 후계자는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나 한켠에 있어.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무슨 결정적인 일이 있었냐면 야 이거를 우표로 만들어 버려요. 표까지. 딸을 공개하는 데까지는 오케이인데 전날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김주애 전용 우표를 만든 겁니다. 저게 실제 우표예요? 북한에서 발행한 우표예요. 기념 우표. 웃긴 건 시리즈가 나왔네요.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근데 김정은 백두혈통 일가를 주인공으로 한 우표 발행은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무리 김정은이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주애를 주인공으로 한 우표, 기념 우표를 발행한다? 이거는 그냥 까메오가 아닌데? 라는 추측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표까지 갔으면 거의 다 간 거야. 저거 다음이 집회거든. 그러니까 집회까지 우표까지 갔으면 한 7월 간 거야 지금. 그래, 오늘 그 리만갑 동료들아 그냥 계속 개나발이나 붉은지였더니 전혀 눈치가 없는 건 아니구만 그래. 그래요? 사실 맞아 얘기 좀 해봐. 내래 이날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그 기분을 안 맺까? 나를 쏙 닮은 우리 주혜와 손을 꼭 잡고 우리 북조선의 위대한 미사일이 성공한 순간 그 감격적인 순간을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우표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대형 액자로 만들어서 제 머리맡에 올려놓고 항상 제가 보면서 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 딸이. 딸 싫습니까? 아니 좋은데 중3도 해봐. 10살이라 가능하구나. 사실 이제 우표 발행이라는 게 상당한 의미를 갖죠. 특히 우리는 요즘 약간 우표에 대한 관심이 이제 우편이 안 하니까 떨어졌는데 북한은 아직도 우표. 우리가 한 80년대, 90년대 우표에 열광하던 많이 모았죠. 네,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우표 발행은 약과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11월 18일 김정은이 딸을 처음 데리고 나타난 11월 18일을 북한이 미사일 공업절로 국가적인 기념일로 지정을 한 거죠. 자, 이게 처음 나타났어요? 데뷔잖아요.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명절이 된 거예요 이날이. 11월 18일을 우리식 국방발전의 성스러운 여정에서 득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역사의 날로 용운이 기록하며 김주애가 나중에 진짜 후계자가 된다면 또 지도자가 된다면 11월 18일 전화를 아마 미사일 발전 ICBM을 현지 지도한 날로 아마 기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기념일이 됨으로써 전화를 얘기하려면 매번 저 주애가 등장했던 거를 계속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전술 무기와 함께
주애를 이제 동급으로 묶어버린 거죠. 그렇죠. 수령을 따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국정을 관여하는 이런 또 군사무기 발전에 기여한. 사실 그 국정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잖아요. 10살이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그냥 저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길이길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그러니까 과거에 김정일이 등장했을 때도 저런 기념일이 생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주의 첫 등장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건 김정은이 어마어마하게 주애를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0살일 것 같아요. 10살 그러니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 아니 좀 궁금한 게 전 세계 이 독재자 중에서 자기 자녀를 이 관련된 날로 이렇게 지정하는 게 있나요? 한 건이 딱 나와. 어떤 날이요? 한 건이. 고종이 아들 순종이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순종이 태어난 날 음력 2월 8일을 세자 탄신일로 정한 거. 천년 역사에 딱 하나 나오거든요. 천년 역사에.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탄신일이잖아. 탄신일이야 탄신일. 근데 태어난 날도 생일인데 조금 국가적으로 좀 축하 좀 그럴 하자 수는 이런 있죠. 날이잖아. 뭐 왕이 태어난 일을 탄신일을 하는 건 맞지만 왕의 자녀에 관련된 기념일은 천년 역사에 단 한 건.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공업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미사일 쏜 게 너무 좋아서 미사일 공업절을 기념한 건데 공교롭게 그냥 주애가 그날 등장한 거겠지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처음에. 왜냐면 이런 날이 주애 때문에 기념일로 정했다고 하기엔 조선 천년 역사에 한 건도 없었다고 하니까 공감을 했는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게 묘해요. 왜? 왜냐면 2021년 11월 29일 그러니까 이 미사일 공업절 1년 전에 북한이 이미 화성 15형 발사한 날을 로켓 공업절로 지정해서 기념일을 삼았어요. 어머. 그런데 이걸 굳이 1년 뒤 달력이 나왔잖아요. 달력에서 이 로켓 공업절 삭제. 그리고 주애가 등장한 이날을 미사일 공업절로 새로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한다. 삭제하고요? 삭제하고. 국가기념일을 그냥. 이게 대단한 팩트인데 어차피 독인 개긴이에요. 로켓 기념일이든 미사일 공업절이든 그 차이는 그치. 주애가 있고 없고 차이. 맞아요. 없는 건 기념일에서 지우고 주애가 첫 등장한 날을 기념일로 정했다? 이건 어쩌면 우리가 첫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야 이거 주애를 왕세녀로 책봉하는 큰 그림이 아니겠느냐 라는 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하나의 팩트이죠. 근데 김정은도 사실 이번에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박자가 안 맞은 게 있어요. 뭐가요? 왜 안 맞아요? 북한은 아마도 김주애가 등장한 1년을 맞춰가지고 미사일 공업절로 하고 그날 즈음해가지고 정찰 위성이나 뭘 쏴가지고 대대적으로 축하 분위기를 만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이 5월, 8월에 실패하고 9월 13일 날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가서 푸틴하고 군사기술 주세요, 정찰위성 기술 주세요 해가지고 막 밤을 낮을 삼아 정소리요란하게 뭐를 만들었을 텐데 그 날짜를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건 눈치 못 채셨어요? 뭐요? 그 정찰위성 발사했다고 다 이렇게 티 입고 맞아요.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네. 11월 23일인데 다 반팔 티를 입고 나왔잖아요. 아, 그러네. 뭐가 이상하죠? 원래 더웠어야 되는데. 뭐가 급했던 거예요. 여름쯤에 반팔 입어도 될 시기에 발사를 해가지고 하려고 해서 다 마크까지 맞추고 이랬는데 뭐가 급히 해가지고 쏘아 올리고 성공하다 보니까 긴팔 맞추지 못하고 11월 23일이면 북한도 정말 썰렁할 텐데 너무 반팔 입고 나와가지고 좀 이상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 반팔로 맞춰놨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뭡니까? 지금 공화국의 최고 그 말하자면 존재의 어떤 가장 강력한 증거 같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주애를 연결시켜놨다. 이 정도면 장녀건 아니건 간에 이미 후계자로서 내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주애가 20월이 넘게 지금 미디어에 계속 노출이 되는 동안 만약 장남이 있었다라면 장남은 왜 공식석상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지 않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장남이라면 지금 13살, 14살이잖아요. 그렇죠. 김주애를 내세운 거 보면 북한식 논리대로 하면 충분히 내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10살짜리를 내세우는데 13살짜리, 14살짜리 못 내세울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다만 문제가 뭐냐면 만약 아들이 저렇게 나타나면 100% 북한 주민들도 확신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이 지도자다. 근데 지금 북한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야. 여성이고
너무 어리고 진짜 원수님한테 아들이 없나? 우리도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잖아. 이 헷갈림이 북한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맏아들이 돼서 저렇게 후계자처럼 저렇게 내세웠다면 이른바 최고 존엄이라고 하잖아요. 최고 존엄의 후계자가 지정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항상 줄을 가서 서요. 거기에. 항상 김일성 때도 그랬거든요.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다음에 김일성한테 줄 섰던 사람들이 다 당간부에서 제거가 됐다. 황장엽 비서가 와서 한 얘기인데 아들한테 너무 일찍 권력을 넘겨준 걸 김일성이 후회를 했대. 그러니까 마지막에 80년대 한 중후반부터 자기한테 자기 말이 명이 안 서는 걸 느낀 거야, 김일성도. 이런 거를 다 몸과 살로 다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들을 내세우기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일단은 후계는 확실히 인식을 시켰어요. 4세대까지 간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 이상함이 북한 사람들한테도 이상함이 뭐야? 왜 딸을 저렇게 자꾸 내세우는 거지? 왜 군 간부들이 저렇게 뒤에 성벽처럼 서 있는 거지? 그림만 보면 딱 후계자인데 근데 후계자가 맞을까? 여자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원수님 본의에 스크래치가 안 나는 거지 아직은. 권력 앞에서는 사실은 부모와 자식 관계도 정말 냉혹하기 때문에 혹은 비슷한 맥락인데 다른 설도 있어요. 뭘?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있는데 김정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김정일 시대 때는 한미 군 당국이 이른바 참수작전을 정립하고 참수작전 훈련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지금 김정은보단 덜했다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한미 군 당국이 노골적으로 참수작전을 북한이 보는 앞에서 훈련을 해요. 김정은뿐만 아니라 후대 세대에 이어질 수 있는 후계자도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목달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을 김정은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후계자 13살, 14살을 쥐도 새도 모르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꽁꽁 숨겨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요. 만약에 김진 기자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주애는요? 주애는 다 얼굴도 드러나고 이름도 드러나고 주애는 내놓은 주애 자식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아니면 어떡해. 그 시점에서 주애를 등장시키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박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4대까지 간다라는 건 천명한 거예요. 그냥 천명한 건데 그러면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냐 했을 때 지금 주애만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신비주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 같은 경우도 갑자기 뭐 김정남 있었다, 김정철 있었다, 김정은이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수령님 닮았다. 김일성 이미지 그대로 닮았거든요. 수령님 환생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령님에 대한 향수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초반기에 혹해가지고 야, 이 사람이 김일성 같이 아주 좋은 나라를 만들겠구나. 장남이 말랐나? 지금 살찌우고 있나? 아마 장남이 남자든 뭐 남자가 있던 그거를 나중에 숨겼다가 그런 효과를 한 번 더 써먹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기에는 너무 지혜를 내놓은 딸처럼 그냥 카메오로 쓰기에는 너무 많은 효과를 보여주고 아니야. 섭섭할 것 같아. 이건 이게 있어. 주애를 잘 키워요. 네. 근데 주애가 사랑받는 존재가 돼요. 네. 그다음에 오빠가 등장해요. 근데 그 주애가 오빠를 정말 섬기면서 김여정처럼. 그리고 대신에 맞아. 이 김일성을 닮아야 되는데 아직 어려서 24살 이후 살찌다. 좀 성형도 좀 하고 어른의 모습으로 나와요. 어려 보이지. 어른의 모습. 이 정도 패싸움이면 아귀 정도 불러야지 패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밑장을 너무 크니까. 일단 여러 가지로 볼 때 저는 아들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 혼외자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존재하지 일단은 그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닐 거다. 일단 없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 수행이 벌써부터 지금 판단해도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지.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신체적이거나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이게 뭐 카메오로 보거나 이럴 정도가 아니라 보면은 사실 후계 구도로 들어갔거든요. 기념우표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기념일을 뭐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샛별 여장군이나 칭호를 붙였는데 김여정이나 김경희도 그런 칭호를 못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없는 일이죠. 이건 분명히 후계 후도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전에 또 계속 이상했던 게 이게 보통 뭐 예컨대 문수대공원에 뭐 아빠랑 딸이 나타나고 이런 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로 나타난 데가 뭐였냐면 경제하고 국방이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행사에 끌고 나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보게 되면 요번에도 보니까 김정은 나가고 그다음에 뒤에 김주혜 따라오고 리설주 저 뒤에서 따라오더라고요. 라고 한다면 리설주보다 유일한 얘기란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이건 분명히 후계 구도로밖에 볼 수 없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드는 의문은 이걸 왜 이렇게 서두를까? 이걸 왜 이렇게 서두를까? 라고 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라든지 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나 궁금한 거 있어요. 북한에서 이런 뉴스나 뭐 우표를 보거나 그럴 때 평양 사람들, 네.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대단하다라든가 아니면 좀 이상하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끼리? 근데 과거에 리설주가 등장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야, 리설주 과거에 남자친구도 있고 평범한 여자 어떻게 저렇게 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처형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겪다 보니까 함부로 얘기하기 무서운 분위기로 공포 정치를 만들었죠. 근데 김주혜는 등장부터 범접할 수 없는 소열에 올려놓고 등장을 했기 때문에 더 얘기를 못하지 않을까. 그냥 과연 딸이 후계자가 될까 정도는 생각을 해도 얘기를 하기에는 어려운 전제로 이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평양에서도 네. 그럴 확률이 있다. 약간 외교관끼리는 안 할까요? 북한에서는 귀때기라 그러잖아요. 듣는 데가 많고 보고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내세우는 화면대로 선전당국이 내세우는 화면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김정은, 김정일 패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 되는 사회니까 저 사람이 내세우는 겁니까? 저 사람이 후계자인가? 이런 추측들 하면 저게 후계자다. 당에서 후계자라고 말하기 전에 후계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중경죄에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조심을 하는 거죠. 이게 권력의 속성인 게요. 눈치를 채더라도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게 사실은 독재 권력의 어떤 속성이죠. 진짜 뭐야 오늘 너무 헷갈린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까요?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저 사람 말이 맞을 것 같다가도 이럴 것 같아요. 최희 씨는 지금 어때요 현재? 저는 첫째 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아들. 다시 돌아갔네.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그리고 어디론가 지금 유학을 보내서 후계 구도를 만들고 있고 후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정말 그냥 주애는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김여정처럼 우리 오빠를 이렇게 잘 부양하는 약간 그 미니 시리즈 포맷 아닙니까? 아니 약간 왜냐면 나는 최희 씨 의견에 좀 동감하자면 아빠가 겪어봤어요 유학 생활을. 아빠가 겪었어. 이거는 분명히 유학을 가서 세계를 보고 어느 정도 세상을 알고 와야 내가 통치를 할 수 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막장 드라마 살짝 한 스푼 넣으면 좋아요. 첫째 아들이 혼외자다. 막장으로 이제 출생의 비밀까지 갔습니다. 아니 짭정은 씨 속 시원하게 진짜 아들 있는지 아닌지 그래. 공개 좀 해주세요. 이제 좀 털어놓을 때 돼. 사실은 아들을 공개하려고 했었습니다. 있긴 있구나. 하지만 주애를 먼저 공개한 뒤 이 남조선에서 아빠 닮았다고 약 올리는 바람에 아들이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만 안다. 외탁이길 바랬으나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장남이 있을 것이다. 그래. 네. 그런데 혼외자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죠. 너무 나가긴 했는데. 지금부터 또 아침 드라마 썰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침 드라마 저 존경해요, 진짜. 리설주와 김정은은 200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리설주가 퍼스트 레이디로 처음 등장한 것이 2012년 7월이었어요. 2012년. 근데 지금 첫째가 있다는 가정하에 첫째가 2010년도에 그러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2010년도에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2012년도에 공개적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2010년도에는 리설주가 북한 매체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리설주가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로 활동했기 때문에 관련 영상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 2010년도에 출산을 했다고 하면은 상반기에 출산을 했겠죠. 이거는 출산한 이후의 모습이고. 야, 그래도 말도 안 돼. 산후조리를 저렇게 잘했다고 금방 붓기가 빠졌다고? 희망이 다가걸어온 발자국 어머니 저국이 걸어온 승리의 그 길의 빛 금거래 그 덕무가 마음에 들어 하지만 말 못해 아직은 말 못해 말 못해 2010년도에 출산했다 그러면은 1월이든지 정말 정초에 출산했다는 얘기인데 봐봐요. 아무리 지금 북한이 막가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출산을 한 직후에 여인을 바로 무대에 올렸다. 산후조리도 안 하고. 산후조리도 안 하고. 그거는 좀 오만 게 그래도 백두혈통에 이제 지도자의 아이를 낳은 사람이 뭐 노래 시킨다고 무대에 서울까 북한이? 근데 이 앞선 공연들도 있습니다. 앞선 공연은 뭐냐면은 2010년도 5월 러시아와의 합동 공연, 또 2010년도 2월 태양절 공연인데 메인도 아니고 저 뒤에 합창단이야? 단원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공연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태양절 음악회 무대에도 선 미설주인데. 잠깐만, 그럼 언제 출산을 한 거예요? 2010년에 출산을 했으면. 궁금한 게 2009년에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한 상태에서 저렇게 메인도 아니고 합창단원 사이에 껴서 맞아요. 2010년도에 자녀를 출산했다고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1월이에요, 1월. 1월에 갓 출산한 여인을 지금 무대에 세웠다? 그건 좀 산후조리도 안 하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는 거죠. 아직 뼈도 안 아니, 붙었을 텐데. 북한 예술단은 그냥 뭐 연습을 10시간 넘게씩 매일 하는데 저 합창단이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기를 낳은 산모를 세운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메인 롤도 아니고 합창단이니까 원오버 합창단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지존의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을 여기다가 세운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이 막장 국가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갓 출산을 한 여인을 무대에 세울 리는 없다 이거죠.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2010년생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있다고 하면 미설주가 나온 게 아니라 제2의 여인이 있다 이거. 아니야. 아니 뭐 아니야. 이거는 반박, 공식 반박. 이거 왜냐면 듣다 보니까 또 혹해가지고 내가 아니야. 아, 우린 이쪽으로 이미 기울었어. 들어봐. 보세요.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언제 결혼했는지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강권으로 2009년도에 결혼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해서 2009년 결혼설은 정설로 지금 풀이되고 있어요. 전해지기에 따르면 리설주가 결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공식 후계자로서 데뷔하기 전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5월, 6월, 7월, 8월에 한동안 5월 공연까지만 있고 2011년 공연이잖아요. 그 이후에 리설주가 공연한 영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복을 입고 있었을 때는 어쩌면 임신 초기였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아요. 근데 아기를 출산을 하면 보통 15kg에서 17, 18kg 이렇게 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출산 전과 출산 후가 5월 공연이 있었고 또 11월 공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텀이 없는데 여기서 하나의 또 음모를 얘기하면
아버지의 강권으로 결혼했다? 이게 약간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김정은이 혹시 결혼 전에 누군가와 관계가 있어서 이게 또 저기로 가는 거야. 그러잖아. 며느리로. 너 걔는 안 돼. 너 결혼해. 다른 사람하고. 그 아버지의 강권으로 결혼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너무 괜찮아서 결혼한 거죠. 이게 아침 드라마의 힘이야. 너무 재밌어. 아니 그래서 짧게 정리해보면 그래서 이설주가 임신한 상태에서 임신 초기에 짧게 공연을 한복 입고 했을 수는 있겠다. 아니에요. 저 몸은 임신한 몸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저 시대의 리설주의 인기는 평양의 모든 남자들의 그 관심을 온몸으로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리설주가 이상형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와이프를 저렇게 그렇지. 내세운다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들 궁금해서 그런데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나는 알아서 잘 살고 있고 애도 알아서 있는데 결혼을 지금 몇 번 시키는 겁니까? 지금 짭정은이 역대급으로 애드립하기 힘든 지금 소재에 걸려. 이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순간순간 바뀌니까. 그러니까 2012년 7월에 이설주가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 동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나온 이후에는 우리가 그 출산 과정이나 임신 과정 이런 걸 다 배부른 거 그대로 나오고 이랬으니까 추적을 해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 썬킹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시기에는 임신을 했어야 되는데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능력이나 정보로는.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주목받던 입장이 아니니까. 그리고 출산을 했다 그래도 딱 한 가능성은 사실 2009년에 결혼을 했다면 그때부터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때 결혼한 게 맞죠. 완전히 뭐 최고 지도자의 또는 후계자의 부인이 됐다 이건 뭐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이설주가 나는 계속 활동을 좀 그래도 무대에 서고 싶다 이랬으면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했을 수는 있는데 그 사이에 정확히 아이를 언제 낳았냐 이거는 우리가 사실 추적 불가고 김주혜는 우리가 확실하잖아요. DNA 힘을 딱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다른 글쎄 3명이라면 다른 2명은 여전히 우리가 의문부호가 남아있죠. 그리고 사실 혼외자의 오빠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후계자의 영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가 와이프를 등장을 안 시켰고 이렇게 베일에 쌓여서 김정일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배다른 오빠가 수령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우상화시키겠죠. 그렇게 되지 사실은 이미 리설주와 김정은이가 부부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혼외자의 아들이 나중에 후계자가 된다. 이거는 사실은 김정은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김정은 자체가 그런데 김정일은 절대로 퍼스트 레이디를 공개를 안 했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공개한 상태에서 혼외자가 이제 나중에 후계자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실은 허점이 없어야 되는 그리고 아주 깨끗해야 되는 그런 수령의 이미지에 바람 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썬킹 교수님 말대로 만약에 이 김정은의 첫째 아들이 리설주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도 있잖아요. 불씨를 살려내고 있구나. 불씨를 와,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닐 경우 신부는 누굴까? 그래. 우리가 혹시 아는 인물일까? 일단은 가정하에. 네, 가정하에. 일단은 가정하에. 그래서 또 전주기 맞습니다. 이게 또 나와? 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애가 둘째고 첫째가 있다는 첫째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근데 리설주의 아들과 딸이 자녀가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누구일까 그러면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자, 그러면 혼외자의 친모는 누구일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현송월? 과연 현송월일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바로 현송월 맞습니다. 바로 현송월 맞습니다. 현송월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진짜 부인의 비서를 사랑했네가 되는 거죠 이게요. 비서를 사랑했네. 가설이에요, 진짜 가설이요. 막장 드라마다. 그래서 김정은과 현송월 사이에 첫째 혼외자가 나왔지 않을까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알만한 사람 중에. 근데 지금도 현송월이 활동을 하잖아요. 하고 있죠. 이게 리설주 입장에서는 용납이 되는 일인가요? 최근 평양이나 해외 나온 엘리트 속에서 아니 처음에 난 아들이 정말 현송월과
난 사이에 난 아들이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힌트를 받아낼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 아, 유명하죠. 홀몸이 아니라 그 산원에 인차 가야 할 몸이랍니다. 비밀이 아니라면은 그 아들을 낳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딸을 낳는 것이 좋습니까? 예, 저는 아들을 낳고 싶은데 예. 임신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제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근데 딸이라고 저희 세대주는 마지막까지 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세대주? 예.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 날고 줌마 처녀래요. 이제까지 북한 역사상의 1호 행사, 그러니까 소위 지도자를 모신 행사에서 만삭이 된 여성이 나와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른 역사가 없습니다. 모든 동영상이나 기록 영화나 다큐랑 보면 이렇게 만삭이 된 여성이 없는데 김정은이 또 저걸 보고 막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배 안에 있던 애가 무슨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게 현송월이라는 여성이 가수였는데 김정은이가 정권을 확실히 잡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냥 대위였던 여자가 모란봉 심어놨던 단장이 돼요. 대위에서 대좌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대위에서 대령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대령이 된 몸으로 예술단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을 해요. 중국을 방문해서 김정은이 지시로 중국 방미 지도부를 위해서 예술 공연을 준비하는데 뒤에 배경 화면에 미사일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건 너무 세계를 자극하니까 빼라. 그럼 못 뺀다. 거기서 왈가왈부가 벌어지는데 나 그럼 간다. 그러니까 지재령 대사가 주중 대사가 대령보다 훨씬 높은 직위 아니에요. 당연히 부부장까지 하던 사람이 나갔으니까 그러지 말라. 중국 당가 지도부를 위한 공연이 오늘 리허설이에요. 내일 저녁에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가겠다면 어떡해. 내가 다 책임지겠어요. 싹 다 책임지겠어요. 간다. 대박. 그리고 그날 기차 타고 평양으로 갔어요. 예술단을 데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김정은이 잘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었네. 그러니까 한 여성이 김정일 죽은 다음에 고속으로 승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 저 안에 배 안에 있던 애가 혹시 이런 생각을 평양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밖에.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근데 현송월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밝혀진 것도 없는 거죠. 밝혀진 것도 없어요. 영상에서 현송월이 그랬잖아요. 세대주. 세대주. 이 세대주가 혹시 김정은이냐고? 김정은이야. 대박이다. 김정은이야. 대박이다. 북한에서 이제 세대주 하면 남편인데 여기서야 당연히 이제 현송월의 이제 진짜 남편이 누구냐를 놓고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727 사단 당위원회 조직부 박시철 부원이다 뭐 이런 설이 일설에 있습니다. 근데 현송월이가 김정은과 어떤 특별한 관계였다면 남녀 여인 사이라든가 더구나 아이를 낳는 단계까지 갔었다면 과연 무대 위에 저렇게 불러내가지고 뭐 민감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느냐. 또 김정은의 옆에서 지금까지 수행 역할 그것도 아주 꾸준히 일을 다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정말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거고 다만 이제 이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너무 첫째는 어려서 이게 동향들이 안 잡히고 3명 다 그러면 김정은과 이설주 사이에서 나왔다는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 수 없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그 생전에 이제 언론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 당신은 부인이 여러 명이라는 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니까 화를 내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부인은 한 명이고 그 여자 외에는 나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른데 김정은도 어쩌면 그
의식 속에는 봉건 왕조나 뭐 약간 좀 떨어진 입헌 군주제 군주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상식적 모랄이 아닌 도덕관념이 아닌 어떤 봉건주의 제왕의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이제 북한을 이야기할 때 북한을 왕조라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왕조 체제에서는 국모가 있어도 수많은 궁녀들이 늘 이제 왕의 여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식을 가지고 저희가 북한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부전자전이란 말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김정은의 첫째 아들이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다르다면요? 에? 리설주가 다른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요? 네, 다른 남자, 아빠가 낳은 다를 아이를? 수도 있죠. 중국발 서문에 의하면 리설주가 김정은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고 전 남편과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리설주가 남자친구도 있고 그렇죠. 리설주의 인기는 궁성학원에서부터 하늘을 찔렀고 리설주를 사랑하는 남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리설주를 너무 뭐 사랑해서 김정은이 결혼했다고 해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김정은과 너무 달라서 번개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 하나다 이제 뭐 설주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다면 이거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 프로그램 이거 이러다가 엄마는 외계인이 됐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주애가 첫째건 둘째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되건 김정은이 4대 세습 체제의 출발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건데 이렇게 빨리 10대 소녀를 그 후계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끌어올렸다. 이게 건강 문제인가요? 혹은 혹시 정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3대 세습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스트레스기처럼 조용하게 지나갔잖아요. 그렇지. 좋다. 네. 김정은이 뭐가 불안한지 좀 어떻게 보면은 일찍 좀 세습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김정은이 이제 집권 12년 차고 2024년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제일 많이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나이가 이제 40대니까 불혹이잖아요. 2013년 김주애는 너무 어리고 지금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후계 문제를 논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 문제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나마 유력한 어떤 가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김정은이 건강 안 좋은 거는 맞는데 근데 북한이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이 자신의 유고 상황 또 후계자와 관련한 지위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다른 제도적인 부분도 지금 손질을 하고 있잖아요. 노동당의 제1비서직을 신설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금 밝히질 않고 있지만 자기가 유고 상황에 빠졌을 때 자신의 권능을 대신할 자리로 지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건강이 아니면 뭘까? 계속 의문이죠. 저희가 이제 지금 그거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답이 쉽게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자녀 문제를 얘기하는 게 북한 체제 전망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 2008년도 여름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운 게 이제 2008년 가을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3년도 채 안 돼서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때 아마 김정은이가 고속으로 승계 작업을 하다 나니까 이게 고속으로 승계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구나. 자기가 아는구나.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 맞네요. 이게 두 번째 가능성. 아까 건강 문제 때문에가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게 김정은 후계가 3대까지 온 거에 대해서도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수령님이 환생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긴 했었지만 지겹거든요. 근데 또 4대까지 끌고 나온다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이렇게 자연스럽고 친화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좀 이런 것을 좀 상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장 최근에 취재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조태용 안보실장이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워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는 김주애가 후계자일까 과연? 이라고 국가안보실에서 생각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김주애가 후계자일 것 같는데 맞느냐라고 따져보는 단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도 이제부터는 김주애를 정식 후계자의 가능성으로 두고 가능성을 검증해보겠다. 검증 단계에 들어간 거고 왜 이렇게 김정은이 젊은데 어린 김주애를 후계자의 가능성에 두고 김정은이 공개를 했을까와 관련해서 북한의 지금까지의 관례상
여성이 지도자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단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슬며시 김주애를 북한 인민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학습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 그게 20년은 필요하다라고 북한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 김주애가 맞이고 남자가 없고 첫째일 경우에는 결국은 김정은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다음 북한을 리드를 해야 돼요. 근데 여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가 직접 나서서 후계 구도를 챙긴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이거예요. 북한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소련 왜 붕괴됐느냐. 전대 수령이 그 다음 후대 수령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김주애가 이렇게 커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북한을 잘 이끈다. 그럼 이 공이 오롯이 김주애를 잘 세운 김정은에 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주애를 4대 세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음 모델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12월이잖아요. 네. 12월이 북한한테는 아주 중요한 날들이 너무 많아요. 행사가 너무 많죠. 제일 중요한 거는 최고사령관 첫 번째 직위를 12월 30일 날 받았어요. 이게 김정은이가 받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첫 번째 직위가 최고사령관이야. 네. 그러면 이날에 뭔가 만들 거예요. 뭐 백공호 땅끝 사단을 가든 뭔가 어디를 또 우주센터에 가든 그때 김주애를 또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암시를 한다 그러면 미래의 최고사령관은 얘다. 사실 주애가 계속 중요한 장소에 나오더라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금도가 있었거든요. 그래 여기는 안 데려 나오겠지. 한 그 금도가 와르르 무너진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지난 2월 8일 북한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 주석단에 주애가 한가운데 오르면서 열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열병식을 받았다라는 것은 맞네요. 미래 권력을 의미하거든요. 일종의 저건 금도예요. 근데 그 금도와 금기를 와르르 깬 장면이 저 장면이었거든요. 야, 저건 너무 큰 거죠? 내년 2월 8일 또 주석단의 주애가 등장한다? 와. 저 사진을 여기서 처음 봤을 때만 해도 그냥 귀여운 귀엽다. 딸을 행사에 데리고 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을 맞네. 상황들을 보니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너무 놀라웠던 게 그 북한 전 국민이 바라보는 주석단이잖아요. 거기서 김주애가 아무렇지 않게 김정은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또 열병식에서 김주애 백마까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김주애 내년 활동을 예견해 봤을 때 아마 더 놀라운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예측해 본다면 김정은이 등장하고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김정은을 칭송하는. 그래서 아마 김주애를 칭송하게 만드는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김주애 등장을 보면서 등장시켰을 때 북한 주민들의 그 반응이 아 귀엽다, 예쁘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주애에 대한 그 팬덤층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북한에. 주애를 보고 저 뭐야 이거 막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젊은 층들 중에는 옷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이제 뭐 웃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예쁘다. 그 호감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호감들이 또 김정은 정권을 서포트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주애가 그 해군 사령부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구구절에 등장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주애를 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걸음이 좀 불편한 게 아마 키높이 구두를 신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불편해 보이거든요. 김주애가 둘째이고 딸이라 하더라도 김주애가 과거 김정은처럼 승부욕이 강하고 정치적인 야심도 강하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잇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은 후계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질이고
그 다음이 성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타수가 무릎을 꿇고 있어요. 보고하고 있고. 박수 치는 모습도 자연스러워요, 김주혜는. 이렇게 의식에도 의례에도 적응이 돼 있어. 전 처음에 10살 아이에게 이런 자리들이 버겁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주혜가 발전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 어색함이 하나도 없어졌죠. 저도 솔직히 한 30년 넘게 북한을 취재하고 연구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좀 혼돈스러운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김주혜가 김정은의 후계자 혹은 예비 후계자로서 낙점을 받은 상황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지표가 있다고 봐요. 2024년에 김주혜를 외교 무대에 등장시키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푸틴을 지난 그 2023년 이제 9월에 만났기 때문에 시진핑을 반드시 2024년에는 만나야 되거든요. 적어도 상반기에.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그 자리에서 외교 무대에 공개적으로 만약에 이설주와 함께 등장을 시킨다 이러면 아 이거는 정말 가는 거구나 하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저는 영상 보면서 주혜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옆에서 이거 보고까지 막 봤잖아요.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이걸 다 이해하는 건지 이해를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김정민 동무. 모든 사람이 우리 김동무 같이 생각. 그거는 다 오산입니다. 그 MC를 하면서 아직 소문을 못 들었나 본데 우리 주혜가 날 닮아서 한 번 본 거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천재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김주혜는 천재. 절대 잊지 않는. 소문속 후계자 언급 솔솔. 북한 통신에서 따끈따끈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도 우리 주혜가 왜 천재인지 모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쩜 북한은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왜요? 제가 30년 넘게 살 동안 정말 한결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김정은이 우상화 단계로 저희가 교육받을 때 7살부터 총을 쐈고 말을 탔고 또 사격독 백발백중이었고 대담한 결단력을 가지신 신임이요 위인 같은 존재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주혜도 아마 그 단계에 지금 들어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주혜가 몇 살이죠? 10살이죠. 10살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과 같이 있는 사진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전혀 없죠. 그런데 공교롭게 최근에 10살 김정일이 아버지와 같이 있는 사진을 북한이 공개했습니다. 오, 어머, 처음 봐. 공교롭게 최근에 10살 김정일이 아버지와 같이 있는 사진을 북한이 공개했습니다. 오, 어머, 처음 봐. 후보집에 수록된 모습이에요. 김일성이 10살 김정일을 데리고 전투기 조종석을 살펴보는 장면을 북한 선전 화보집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어린 김정일이 10살 때 아버지 김일성과 현지 시찰하는 장면을 수록한 화보. 이 메시지는 100%네. 야, 10살이 어린 나이가 아니야. 설레가 있었어. 그치. 라는 사실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 전에 어렸을 때 사진은 북한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북한 선전 당국이 그것을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런 사진을 이제 와서 공개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나만 지금 10살짜리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10살 때 데리고 나왔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고 박사님 설명에 힘을 실어줄 만한 또 하나의 사진이 새삼 뒤늦게 최근 공개됐거든요. 봅시다, 이거. 이건 뭐냐면 다 연결이 되네. 김일성이 어린 딸 김경일을 데리고 공개 행보를 하는 사진을 이제서야 공개한 겁니다. 딸 사진을. 함께 보시죠.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당시 사진을 보면 7살 김경희가 아주 예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김정일도 아버지를 따라 현지 시찰을 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앞서서 고 박사님이 이랬잖아요. 나만 이런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도 이랬어. 그거 2탄이죠. 확실하다 이건. 제가 사진 속에 보면 이 사진 속에 김일성하고 그리고 김경희하고 김정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김정일, 김주애가 아니라 사실은 김경희, 김주애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오빠가 있다는 거야. 오빠가 아니라 남동생일 수도 있는 거죠. 남자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제에서 후계자가 나오는 건 분명한데 그럼 그 후계자를 이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럼 그게 누구냐 했을 때 김주애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제 생각을 볼 때는 뭐 아주 옛날 사진까지 뭐 부랴부랴 찾아가지고 화보집을 낸 데는 당연히 부랴부랴. 의도가 있는데 충격 완화요법인 것 같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후계 구도를 하는데 너무나 이례적이잖아요.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두 번째는 너무 어려요. 이런 심리적 충격이 이거 인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도 그랬다. 이거 새로운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후계 구도를 자연스럽게 인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성 지도자가 나온다면 평양에서 받아들일까요? 여성 지도자에 대한 반발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렇게 김정일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그렇지만 후계자론에 의하면 다음 세대가 돼야 되고 또 후계자론에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자질만 갖추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까지 다른 북한의 행보니까 다들 혼돈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런 일까지 한다고 과연 맞을까? 이런 거에서 아직 벗어는 못 나고 있거든. 북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최고 지도자, 최고 존엄은 한치 뒷팀도 있어서는 안 되고 한치 티끌 같은 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너무 빨리 되면 현 지도자한테 스크래치가 가요. 본의의 훼손이 간다고 북한 용어로 하면. 그래서 그런 거에 젖어 있는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혼돈스러운데 계속해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 보면 그쪽으로 한 걸음씩 가니까 뭐야 저 사람들 하는 짓이 도대체 어느 것이 정답일까?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50% 선에 묶어두고 조금 더 두고 보자. 김주애 후계자설에 힘을 싣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이 11년 만에 전국 어머니 대회를 열어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에 나섰는데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최근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 사람이 누구나 어렵고 힘들 때면 자기를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첫걸음마를 떼어주며 키워준 어머니부터 생각합니다. 나 역시 당과 국가 사업을 맡아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늘 어머니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음. 11년 동안 외면했어요. 어머니의 출생 성분이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어쩌면 주위의 압박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11년간 숨겼을 수도 있죠. 그런데 11년 만에 최근 왜 열었을까? 김주애가 장녀 혹은 후계자가 아니냐라는 이 정말 미묘한 시점에 사회주의의 근본은 어머니다라는 메시지까지 하면서 김정은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다? 어쩌면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속죄와 미안함,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가 될 딸을 둔 아버지로서의 불안감, 애틋함, 후계 구도로서 이제는 이 북한이라는 이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여성에 대해서, 우리 딸에 대해서 열린 어머니로, 지도자로서 봐줬으면 하는 마음, 이런 게 좀 복합적이지 않을까? 지금 뭐 그럼 과연 김주애가 그러니까 4대 세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4대 세습이 맞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김주애가 등장하면 이거는 확실해요. 어디요? 그러니까 지금 9.19 군사 합의가 거의 이제 뭐 무효화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최전방에 김주애가 정은과 함께 철모를 쓰고 방탄조끼를 입고 와가지고 남쪽을 향해서 쌍안경으로 보면 봐라, 네가 통일할 남쪽 땅이 저기다. 한번 네 눈으로 직접 봐라. 이것은 평화통일이라는 생각 없고 반드시 4대 세습을 할 거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해요.
결국 이런 많은 논란들,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 정신은 믿을 건 핏줄 뿐이다. 결국은 김정일도 그 원칙을 마지막에는 거기에 그냥 의거해가지고 결정을 했고, 김정은도 저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불행한 거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한 국가체제의 지도자가 한다는 거는 이게 뭐 민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세습체계라. 오늘 참 그러실 것 같아요. 김일성 옆에서 통역을 해보신 분이잖아요. 저는 김일성을 겪어왔고 김정일을 겪었잖아요. 점점 독해지는 지도자가 나온다. 김정일보다 도독한 지도자가 김정은이잖아요. 사람들 막 고모부까지 죽였으니까. 그럼 4대까지 간다면 더 얼마나 더 독해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북한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든다고. 정말로. 참 마음이 아프죠, 저런 걸 보면. 채널 A